네, 오늘의 두 번째 강, 여러 나라의 성장을 이제 여러분들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실망했잖아요.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머리 뒤에 꽃이 붙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얘기를 해줬어야죠. 저 영상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저는 원형 탈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꽃이 붙어 있었을 뿐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네,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우선 이 여러 나라들의 풍습, 사회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 문제, 사료 문제 이런 것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도도 지금 외우시면 돼요. 지도를 외우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10번만 따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을 10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을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해야 돼요. 따라 할 거죠? 따라 할 거라고 저희가 굳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10번 시작해 보도록 믿을게요. 알았죠? 10번 시작.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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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이렇게 10번 따라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 위치 외웠죠?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각 나라가 어떤 사회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사회의 모습들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제천행사입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부여의 제천행사는 부여가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지내게 돼요. 감사하는 그런 사냥축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여에 영고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여에는 사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에 왕이 있고요.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그런 귀족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 귀족 같은 사람들이 그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국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족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맹되어 있는 그런 왕국을 뭐라고 하냐면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런 연맹왕국의 형태였어요. 그러면 왕은 그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요. 그렇다면 연맹왕국의 왕권은 강했을 것 같아요? 약했을 것 같아요? 저 약했다라는 겁니다. 부여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가뭄이야, 흉년이야, 막 역병이 돌아요. 이러면 야, 왕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왕을 갈아엎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을 갈아엎기도 했었던 그만큼 왕권이 약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는 우선 이 영고와 사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구려인데요. 고구려의 제천행사의 이름은 뭐였냐면 고구려는 동맹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부여의 귀족 개념이 있는 그 지역의 부족장들이 마가우가 저가 구가였죠. 고구려 같은 경우도 여러 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해요. 제가회의. 제는 제군들 이렇게 부를 때 있죠. 모든 사람들을 부를 때. 그러니까 모든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고구려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서옥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여자네 집에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애가 태어나고 애가 크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제도예요. 일종의 대릴사이제랑 좀 비스무리한 그런 제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풍습이었어요.
고구려의 사회 모습. 자, 그리고 옥저와 동해의 사회 모습을 볼 건데요.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동해안의 평야지대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좀 풍부한, 좀 비옥한 그런 곳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좀 풍부한 그런 편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좀 해산물, 소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그런, 공통적으로 많았던 그런 지역이고요. 옥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두면 되냐면 여기도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민며느리 제라는 게 있었는데, 미는 조금 부족한 어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며느리를 드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시집을 보내버리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서옥제와 민며느리제의 목적은 완전 다를까 같을까?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갔다가 오는 거고, 그리고 민며느리제 같은 경우 빨리 보내는 거니까 뭔가 되게 달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둘 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풍습이에요. 서옥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열심히 내 딸을 노동력으로 키웠잖아. 그러니까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라고 해서 남자한테 서옥이라는 집에 살면서 대가를 지불시키고 보내는 그런 제도라면, 옥저의 민며느리제 같은 경우는 야, 어차피 너희 집 노동력이 될 거니까 너희 집에서 키워 이렇게 보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저에는 또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뼈를 모아가지고 함께 묻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동해는 특산물이 뭐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류의 특산물들이 있었는데 그 설명은 조금만 이따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그쵸, 제천행사라 그랬잖아. 동해에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동해의 제천행사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산물이 많았다 그랬죠? 단궁, 짧은 궁이고요. 그리고 과하마가 뭘 것 같아? 과하마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어피, 뭐 바다표범 가죽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동해에서 여러분들 제도 두 가지를 더, 풍습 두 가지를 더 설명해 줄 건데요. 동해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산천 간의,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범하게 되면 곡물 같은 걸로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제도를 책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다른 부족, 다른 씨족하고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족외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옥저에서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무덤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동해에서는 제천행사였던 무천, 그리고 시족사회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책화, 조개혼, 그리고 특산물인 단궁, 과마, 반어피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옥저와 동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뭔가 풍부한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던 국가죠. 그럼 얘네도 막 왕이 나타나고 막 엄청 세지고 이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옥저와 동해를 다스리는 애들은 읍군, 삼로라고 하는 그런 군장들이었는데 고구려에 의해서 압박을 많이 받아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데요. 삼한에는 어떤 제천 행사가 있었냐면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5월과 10월에 이제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삼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이죠. 우리나라의 곡창 지역이잖아.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삼안에서 또 중요한 지역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성불가침 지역인데요. 신성불가침 지역이란 말은 뭐냐면 신성에, 그러니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어 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소도라는 지역이고요. 그럼 그 소도에서는 누가 짱이냐면 천군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짱입니다. 자, 그러면 소도와 천군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삼안사회의 특징은 우리 아까 고조선 당군 왕검이란 이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당군은 종교의 지도자,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한 명인의 재정 일치. 그러면 지금 다스리는 군장 세력, 신지, 읍차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군이란 존재가 따로 있네. 뭘 할 수 있어요?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한의 사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삼한 중에서 이 아래에 있는 변한 지역 있죠? 이 지역에는 철, FE가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선생님, 저 한국사 못하겠어요. 지금 그 전까지는 좀 간단하고 쉬웠는데 너무 내용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제가 중요한 것들을 암기하는 팁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이제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무엇을 외워야 될까요? 그렇죠. 제천행사를 외워야 돼요. 자, 잘 들어봐요. 부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제천행사는 연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여연고를 빨리 배워. 부여연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다른 건 아무리 빨리 해도 연결이 안 되잖아. 부여동맹 아무리 해도 네 글자인데 부여연고는 부여연고 세 글자로 줄어들죠. 너무 잘 어울려요. 딱이야. 부여에는 연고야.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고구려. 그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그 고구려. 뭔가 막 용맹스럽잖아. 그 용맹스러운 고구려랑 싸우고 싶어요? 동맹을 맺고 싶어요? 동맹을 맺고 싶어. 고구려의 동맹.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천행사 투어를 막 다니고 있죠? 그런데 옥저에 제천행사가 기록이 없는 거야. 투어를 다니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동해에 갔더니 막 덩덕쿵 막 이러면서 뭔가 비트가 막 들려요. 제천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반갑잖아. 막 동해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북한 쪽에서 왔으니까 친구 뭐라고 불러요? 내래동무 이렇게 부르겠죠. 동해의 무천, 동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페스티벌을 막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너무 크죠. 그래서 삼안에 도착했어. 삼안 제천행사는 우리가 돈을 막 펑펑 써야 돼요? 아니면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 근데 그냥 단순한 절제로는 안 되는 거야. 그 절제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계절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부여의 영국, 자연스러워. 부여영국. 고구려 용맹에 뭘 맺고 싶어요? 동맹. 제천행사가 없어서 막 너무 속상한데 근데 저기 갔더니 제천행사를 하고 있어. 너무 반가워. 친구 같아. 내래동무, 동해부천. 그리고 이제 삼안의 제천행사까지 즐기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계절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면 제천행사들이 이제 암기가 됐을 거고요. 사실 부여와 고구려가 시험에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옥저와 동해가 나오면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옥저와 동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왠지 동해 동네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동네 같은.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아. 그러니까 특산물들도 단궁, 과마, 반어피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고 그리고 남의 동네 넘어가면 안 돼. 책화. 남의 동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조계혼.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는요. 뭘로 시작해? 어떤 글자로 시작해? 옥으로 시작하죠. 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옥으로 뭐 만들 수 있어요? 옥가락지, 옥비녀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근데 옥가락지나 옥비녀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만약에 안녕?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옷가락지, 옷반지를 딱 내밀어봐. 이런 뭔가 좀 깨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옷가락지는 언제 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얘야,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받았던 게야. 이제 너도 우리 사람이니까 이걸 받으렴. 이러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옥 하면 뭐야? 며느리야. 그러면 이 옷가락지는 내 개인 거야? 가족 공동 거야? 가족 공동 거야.
옥, 며느리, 가족 공동 이렇게까지 여러분 보면 되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부여는 누가 다스리는 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 연맹 왕국. 그런데 여러분 나 가리고 있을 거예요. 자, 옥저와 동해는 군장 이름이 뭐였어요?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왜 연맹 왕국으로 고대 국가로 왜 발전하지 못했어요? 누가 많이 삥 뜯어갔어? 고구려가 많이 삥 뜯어갔어. 고구려가 많이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가 다 뺏어가서 아무것도 없삼? 옥군삼으로 이렇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 체면 다 괜찮습니다. 원형 탈모라도 괜찮아요. 원형 탈모 아니지만 읍삼, 읍군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여, 고구려, 옥저 등의 3한 여러 나라의 성장 단원에서 우린 여러 나라의 풍습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